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조보 선생입니다. 2026년 6월 18일 분장이 마무리되고 애프터마켓이 열리고 있는 주금 오늘 공부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연준이 금리 발표를 한 날이었습니다. 화면이 좀 많이 삐뚤. 자, 아침 5시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영상에서 다들, 뉴스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신임 케빈 워시 의장의 좀 이런 마음들을 제 나름대로 좀 봤는데요. 자기 자신이 청문회를 받을 때 많은 질의응답을 받았던 것이 미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냐, 그런 것들을 나한테는 엄청나게 질문을 해놓고 막상 내가 연준 의원들을 보니까 연준 의원들이 이제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연준 의원들이 오히려 편가르기를 하고 있더라. 18명의 의원 중에 9명은 정확하게 상방만 외치고 9명은 동결과 인하만 외치더라. 그리고 지표를 보는 방식도 너무 오래된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기자들과의 질문에서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왜 금리 인상 안 하노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때 웃더군요. 그냥 쇼쟁이 전문 기자들 3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기자들도 나중에 웃고 말더라고요. 철저하게 그걸 내가 얘기해 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그럴 상황이니까 금리를 동결한 것이지. 그러면 그 다음 점도표는 왜 안 찍었느냐. 연준은 18명과 의장까지 19개가 나와야 되는데 18개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도 점도표를 연필로 찍더라. 즉 그들도 어차피 그거는 수시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리고 앞으로 점도표는 바꾸기가 없을 것이다. 연준 보고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하면서 그 점도표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월가가 이용하지 않느냐. 그걸 기사로 내고 숏으로 이용하고 시장에 개입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연합뉴스에서 하루 정도로 그거 안 내놨어요. 점도표. 그러면서 그게 시장이 이용하는 게 그게 오히려 연준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일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주 하던데 앞에는 그런 거 없다 하지는 특별하게 메시지를 낼 일이 반드시 있을 때만 기자회견을 하겠다. 어차피 우리는 6주 후면 다시 만나는데 뭐가 그리 급하냐. 그건 이제 7월달에 연준까지 그래 봐야 그래 6주 남았는데 뭐가 그래 급해서 맨날 질문들을 하느냐 이런 소리. 그 다음 각 연준 의원들이 끝나고 나면 블랙아웃 기간 끝나고 나면 험한 햇소리 해가지고 시장을 오히려 그게 개입하는 거다. 연준이 왜 시장에 개입을 하려는. 석유든 계란값이든 우유값이든 그런 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이지. 그게 뭘 뜻하고 그럼. 그런 얘기를 좀 합디다. 그러면서 TF팀을 구성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기록을 다 했는데 아침에 글을 적었기는 적었는데 저도 뭐 영어가 짧아서 번역기로 하다 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기자들과의 소통은 그 TF팀장들이 하게 할 것이다. 연준 의원들의 말을 듣고 너가 오히려 그걸 롱숏으로 우리가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기사 퍼나르고 그걸 가지고 베팅하고 하지 말아요. 내보고는 청문회 할 때 뭐 정부의 눈치를 보니 개입을 하는 그런 소리들을 해놓고 막상 와서 보니까 니네들이 개입하고 있고 니네들이 퍼나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역으로 공격을 한 말로 저는 봤거든요. 소통 창구는 TF팀 5개로 나눠서 대차 대조표 축소든 그런 관련,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관련, 생산성 관련, 그 다음에 고용 관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TF팀을 만드는데 현재 내부의 전문가랑 외부 전문가를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외부 전문가. 그래서 현재 고인물들이 지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뭔가를 좀 바꾸고 그 시작은 몇 주 안에 출발하실 것이고 가을부터 데이터를 보게 될 것이며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연준 내부의 오래된 물들, 고인 물들을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고집스럽게 해오던 방식으로 9명에서 하나는 뭐 의도된 상방, 하나는 의도된 하락 말고 왜 그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오로지 데이터로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오래된 데이터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시대가 바뀌는데 빠른 게 근처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 부분은 앞으로는 지나간 달에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향후 요 근래에 2주 정도 되겠죠. 2주, 일주일 데이터가 좀 부족할 테니까. 이 부분을 들으면서, 자, 새로운 TF팀을 만들고, 가을쯤부터 결과가 나온다면 7월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구나. 온 언론은 점도표를 상향된 걸 봤기 때문에 금리는 인상으로, 한번 인상으로 얘기를, 온 뉴스가 퍼나르는 것처럼 할 때 웃었거든요. 점도표가 높게 나왔다 할 때 웃었어요, 케빈 워시가. 그러면서 필요할 때가 생기면 국채 매입도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여기다가 가까운 근래의 지표를 보겠다 그랬거든요. 데이터를 활용하고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의 조율되고 확정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금리를 발표를 할 것이고, 사전에 뭘 흘리거나 그런 건 없다. 어제 연설문도 되게 짧더라고요. 이래 했어. 금리를 동결했다. 거의 다 했어요. 별게 없었어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왜 금리 인상을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딱 나와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기대를 건 건, 그러면 점도표상의 연준 의원들은 올해 한 번은 금리를 올려야 되겠구나라고 나왔는데, 케빈 워시의 입장에서 고인물들의 자료 지표를 무시하고 니네들의 의견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TF팀이라는 게 태스크포스 팀 구성한다는 게 대응팀이라는 거잖아.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미연준도 고1대로 고있고 썩은 물이 되어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 TF팀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근래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만들겠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제가 그랬죠. 74달러까지 빨리 내려가야 된다. 76달러, 74달러 이제 오늘부터 찍던데, 이제 서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유가가 이제 74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도란스가 헛소리 안 하면은 이제 빠르게 70 초반이나 때까지는 내려갈 거예요. 70불 정도까지는. 그러면서 요 근래 데이터가 7월달까지 이제 새로운 팀들이 만들어지고 가을부터 데이터가 나온다 했으니까 빠른 몇 주 안에 팀을 만들겠다 했으니까 6주 남았으니까 7월 연준까지는, 그럼 그때는 동결. 그럼 그 이후 가을에 나올 10월이나 이런 연준에서 첫 결과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부터 금리 유가가 내려가면서는 인플레가 안정이 되면 꼭 금리 인상만 한다는 그 점도표는 앞으로 무시하고 없애겠다 했으니까 그 점도표대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려면 호르무즈가 개방되고 유가 안정이 되고 이란 제재가 풀리면서 돈이 돌고 전 세계 물동량이 확보되면서 이 원유 수급이, 즉 에너지 보안 관련이 해결이 된다면 향후의 데이터는 빠르게 변할 데이터를 가지고 접목을 한다면 금리를 무조건적으로 한번 올린다는, 지금 점도표 상대로는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 전쟁이 다시는 나지 않으면서 빠르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유럽 이번에 G7 정상회담과 초청국으로 간 한국, 브라질, 이집트, 인도 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대만을 둘러싼 동아시아권의 이쪽에 안보 문제가 이슈화가 안 되고, 중국과 대만 간에, 그리고 미중 간에 다시 또 치열한, 뭐 지금 이제 보니까 또 AI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을 하려 하는, 이제 에너지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물자 전쟁이 아닌 다음 미래 인공지능 전쟁이 또 시작이 되는 느낌인데, 이로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다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도란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이런 재건 산업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장기화되어 있는 전쟁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국 내에 지금 시끄러운 트러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끊임없는 관세 전쟁 거기에 또 남미를 비롯한 이쪽에 그다음에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빅 이벤트 모두가 하나 되는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의 행보 이런 것들에 이 많은 일들이 정치적으로는 일어나겠지만 아직 케빈 오시 신임 의장의 상황을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만 연준의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국채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표현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보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연준에 했을 때는 좋았던 나빴던 이틀이었거든요. 소화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그럼 과하게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 동결인데 강한 인상, 그러니까 인상. 뭐라고 하나 이러면서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그게 오면 5% 정도의 조정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안 나왔고 동결인데 점도표만 인상인데 케빈 오시는 앞으로는 데이터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약간 강한 의조니까 동결과 매파가 섞인 그러니까 약간 뭐래요 매파적 비둘기 뭐 그런 정도니까 우리 2% 정도의 시장 조정을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오늘은 작정하고 오늘 좀 솔직히 이게 시장입니까? 저는 이제 오늘 아마 썸네일을 이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삼전 닉스만 가는 코스피는 이제부터 죽는 오늘부터 죽는 장. 코스닥은 공매도만 살아남은 코스닥은 이미 죽은 장이라는 제목을 아마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는 종목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SK 스퀘어 이 네 종목만 올리고 다른 거는 다 빠진 거예요. 그냥 코스피는. 코스닥은 뭐 제주 반도체 하나 정도 말고 뭐 있던가요? 사막 콘덴스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아니 그래 그런 거 말고는 다 죽었다고. 오늘 한 200개 오르고 한 7, 800개는 코스닥 박살 났잖아요. 그죠? 과연 이게 맞는가? 그 잘 가서 들어가서 수급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투신사 아웃펀트 연기금 애들이 오로지 숏이에요. 기관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스퀘어를 들어 올리는 거는 주가 띄우기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비워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48 몇 프로까지 나중에 보겠지만 당분간 이 흐름이 계속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 다 죽이고 딱 그거만 올릴 거는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갈수록 주변주들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방원 전전하나 눌려놨던 거 돌아갈 때 추격하면 안 된다. 왜? 다시 반도체로 갈 것이다.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리고 저도 오늘 뭐 좀 따끔한 질책 아닌 질책이라기보다 조언을 들어서 감사한데요. 그분한테 죄송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분한테 댓글 달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맞죠? 시장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변하니까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하지 않으면 오해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잘못된 의견 전달이 맞죠? 그 맞잖아요. 그 맞는 말이니까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오해가 생기지 않게 리딩을 하는 곳이 아닌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힘든 종목들을 조금씩 주식을 이해해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경험이 좀 쌓이고 하면서 어차피 주식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은 물려야 하는 거니까 안 물리면서 주식을 할 수 없으니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메시지를 애매하게 말을 하니까 저걸 살아난 것 같다라고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발언한 적도 많기 때문에 아, 사세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방송을 조심해서 하고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다음 연준까지 정도는 7월 연준이 7월 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스케줄을 보셔서 아시니까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케빈 워시의 흐름이라든지 그 TF팀 구성이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진짜 점도표 없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그 기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그걸 언론에 퍼나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 다음 지금 이제 내일부터 연준 의원들이 블랙아웃이 풀리는데 그 자기의 메시지를 연준 의원들한테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방송 가서 기자회견하고 이럴 때 너무 정보를 흘리지 마라. 그랬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든지 아니면 하던 대로 너가 해봐라. 나는 그럼 앞으로 데이터는 내가 외부에서 온 전문가하고 딱 해가지고 그걸 하겠다든지. 달라진 연준 의원들 아시잖아요. 가시카리 같은 것들은 나오면 무조건 인상해야 된다고 뭐 또 비둘기적인 놈은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유 없잖아요. 그냥 인플레 올라가세요. 올려야 돼요. 하나는. 그럼 길게 봐야 되니까 내려야 돼. 그런 멘트들이 똑같아지는지 아니면 조금씩은 뉘앙스가 바뀌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 향후 연준 일정을 이제는 깜깜이가 더 셀 가능성이 많겠어요. 연준 의장의 의도를 자기는 밝히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어제도 강력하게 딱딱딱 차단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그리고 말도 잘하던데요. 대응 능력도 빠르고 만만하게 그 기자들이 돌려서 몇 명이서 시도를 했는데 그 기자들 결국에 두 번, 세 번 하더니 웃고 포기를 하고 마이크를 넘기더라고요. 그 베테랑 기자들도 안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치밀한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걸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영상은 공부용 영상입니다. 조시 초보들의 기초 공부 영상이고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제 방송을 보시려면 이거 건너뛰지 마 읽어보세요. 이게 해야지. 이 방송 듣고 막 투자하고 막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드신 분들에게 어떠한 경험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복을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돼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확정 손실을 해버리면 안 된다. 평가 손실을 두고 있어야지. 지금 시장이 팔아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면 못 사, 방법이 없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간다고도 믿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주식 초보도 겁이 나서 못 삽니다. 저도 못 사는데 뭐.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기법들은 작은 금액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본인들 기준으로 막 나는 몇 억 자산 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없어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 10주 팔면은 그래도 삼성전자 레버리지 그 종목 주가는 한 주당 2, 3만 원 하니까 그렇게 해서 회복도 해보라고 하는 기법이지 그걸 가지고 하루 종도록 앉아서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낮게 출발하면 그날은 레버리지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보고 잡으면 그 방향 가는 구간만 수익을 내고 그러면 하루 품위 유지비 정도는 벌어놓고 볼일 보러 가라고. 아침에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반대로 갭상승을 했을 때는 바닥으로 빠지는지만 보고 빠지면 하방 방향으로만 잡아서 그 하방에 갔다가 더 이상 안 가면 수익 실현을 하고 본인 업무를 보라는 겁니다. 그 15분봉 삼성전자 세트법은 새로운 전용 ETF 상품이 맞게 나왔으니까 그거는 다른 시장의 영향을 보지 않고 딱 그 한 종목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막 그렇게 막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외주들의 한 10주씩 팔아가지고 그러면 뭐 한 5만원 손실 났으면 그 5만원 정도는 며칠 동안 또 회복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조금씩 줄이기도 하고 또 품위 유지비도 그리고 소액 투자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주가가 하이닉스 4주 사면 1,000만원이 넘어요. 그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매매를 하세요 리딩을 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제가 뭐 저희들이 끌어온 그대로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와서 반등을 줬고 저항 라인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어제 연준을 이제 오늘은 원래 내일이 미국 나스닥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 뭐 인디펜던스 데이인가로 휴장이라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나스닥은 뭐 어차피 오늘 지금 시세가 좋은 쪽이 반도체 쪽은 다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질 거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어차피 그걸 듣고도 반도체가 좋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좋았으니까 나스닥도 어차피 콜옵션을 행사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이크론은 또 어디게 그렇죠.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항상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가 다 돼가면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패턴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 요즘은 그 네마네의 날이 아니고 미국은 세마네의 날이고 그다음에 요새는 옵션이 다양해지가 불이장 옵션도 있고 뭐 F드장 마감장 옵션도 있고 저도 많이 이게 자료를 모으지만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이제 뭐 물론 금리 때문에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런 쪽은 소프트웨어 쪽은 오면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고 레거시나 하드웨어 쪽에나 장비단에 있는 쪽에서의 반도체는 그렇죠. 전부 다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인데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스페이스X 상장 바람에 수급 블랙홀은 좀 맞습니다. 거기도. 근데 이제 스페이스X도 어제 아랫게부터인가 이제 옵션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옵션이 시작되면서 이제 등락폭이 좀 커질 것이고 옵션에 따라서 오늘이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옵션에 대해서 변동폭이 조금 추가로 생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존 잘 가던 주도들의 큰 폭락은 없을 테니까 내일 시장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선물 옵션 차트는 어제 저희들이 공부할 때 매수는 자제하는데 요거 기억나죠? 오늘의 요게 어제 패턴이 같으니까 오늘의 음봉이 나오면은 조심하면 된다. 양봉이면 상관없다 그랬죠. 양봉이면 어떻게? 내일도 양봉일 가능성이 높죠. 왜? 축소한병이니까. 오늘 밤 나스닥 옵션이 만기 콜옵션이 많이 행사가 된다고 보면 내일 아침에 일단 위로 갑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스퀘어를 들어놨기 때문에 덩그럭 바로 개파락을 시킬 만한 모멘텀은 없어요. 어차피 9천 시대를 그 4개로 뚫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언젠가는 음봉이 뜨겠죠. 내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일도 양봉은 뜨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위에 가서 전기랑 스퀘어가 있어주고 나머지 코스피 대형주들에도 오늘 공매도 쳐놓은 건 한 매 정도를 하면서 수급을 좀 주는 그러면서 코스닥도 좀 주는 그게 나오면 가장 좋은데 시장이 그렇게 안 하죠. 악질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연기금하고 투신사모펀드 수급이 몰빵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 다른 거 다 그래서 공매도 쳐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지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수급이 그렇게 나올 거면 저 수급이 증권사 HDS에 나온 수급이 다 조작이라는 건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걸 그대로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래서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전부 다 관망 정부도 그렇고 관망이잖아요. 누구도 뭐 저렇게 하든가 말든가 뉴스 내보내긴 좋잖아요. 요즘 점심때만 되면 연합뉴스에서 실시간으로 코스피 상황 중계 안 합니까? 9천 시대니 8천 시대니 8,500 시대니 왜 하는데요? 뉴스 보고 주식 잘못 사면 누가 책임진다고 자꾸 그렇게들 거기가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끝에는 그렇게 해서 다 개인들이 꼭지 물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을 잘 보시면 외국인이 들어올린다는 점이죠. 그동안에 많이 비워놨던 외국인들이 들어올려주고 자 볼까요? 외국인들이 장막판으로 가면 들어올려주고 초반에 가던 기관들은 팔아먹고 개인들이 뭐 물타가 팔아놓은 거 레버리지 팔아놓은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다른 종목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고 이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신규자들은 반드시 다른 데 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로지 삼성전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치기로 하시고 뭐 여기서 물리신다고 뭐 아직까지 더 가겠죠. 왜? 어차피 이렇게 작정하고 이제 다 죽이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로 끝. 옛날 코로나 때처럼 옛날 9만 9,700원입니까? 얼마예요? 그때 갈 때처럼 이거 불꽃을 쏘겠다는 거잖아. 결국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어요? 뭐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이 달라붙을 때까지 하겠죠. 어차피 개인이 달라붙어야 끝을 낼 거니까요. 실적 좋은 건 몰라요.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실적 개인들 지금 삼성전자 이번 달 잠정 실적 85조 이상 100조까지 나오는 거 그렇게 보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이닉스 65조 이상에서 70조 사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압니다. 내가 알 정도면 다 아는 젊은 사람은 다 알겠지. 그 주가 반영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뭐 언제 모르죠. 뭐 중간에 어떻게든 가다가 눌림을 주든 하든 결국에는 7월 30일 자 확정 실적까지는 간다는 소리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다른 주급 안 온다고 포기하고 가든지 가서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0%짜리 손절하고 가면 여기서 140% 수익이 납니까? 그런 거는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단기 그라운 왕초보의 고점은 그 단기 고점은 이렇게 가다 이렇게 음봉이 되는 날이 단기 고점이 되는 거고 그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락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쉬어주고 눌림을 줄 때 그 수급이 다른 조방원 전전이든 이제 눌려 있잖아 다 그쪽으로 좀 확산이 되는지 그러면서 코스닥에도 코스닥 소부장에도 주고 주는 게 아니지 그냥 공매도 친한 걸 갚는지 보시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제 1479니까 지수상으로 9100에 육박하잖아요. 9080, 9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오늘 밤에 나스닥이 특별한 일만 없으면 내일은 9150시대는 9150은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잖아요. 전고점 넘었는데 뭐 양봉으로 넘었는데 연봉이 모를까. 그러니까 언제 연봉이 서는지만 보면 됩니다. 내일 설지 모레 설지 금요일 모릅니다. 이거는 선물 차트는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연봉이 뜨는 날. 자, 연봉이 뜨는 날로 해서 끝이라는 게 아니고 그 연봉이 떴을 때 그 잠깐 삼성전자나 이 오늘 그 4대장이 서가 있는 동안에 주위로 수급이 좀 가는지를 보시라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지고 나서 삼성전자만 하시라는 걸 원칙으로 하고 갈수록 비중도 이렇게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서 줄이면서 가면 끝에는 물리는 일은 없다.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났으면 부동산 사러 가라고. 오늘 뉴스 보셨죠? 부동산 가격이 좀 슬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벌어서 가야지 하면 그때 가면 집값 올라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 살 수 있는 여건 정도로 많이 버신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만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거는 시대가 작거나 그런 분들은 매일 품위 유지비를 벌 수 있는 기법을 제가 그러니까 그 상품이 나왔을 때 그냥 만들어서 홍보 영상으로 홍보라기보다가 알고 있으면서 활용을 해보시라고 올린 거예요.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뭐 몇 억씩 하라는 게 아니고 제 주식 10개명에 10번 항목이 그거예요. 주식을 단타로 대하지 마라. 그러면은 주식창을 떠나지 못하는, 주식을 매매로 대하면 주식창을 떠나지 못하는 늙고 병든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매일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1시간 정도만 하면 품위 유지비 정도는 벌 수 있고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저는 단타를 하라고 그러는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대형을 또 물려 있으니까 종목을 자꾸 지금 종목이 안 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안 가는데 종목에다 물을 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을 사서 해보자는 것이지 코스닥 레버리지를 추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종목이 다양하게 물려 있으니까 시장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어요. 어젯밤 연준 그걸 보고 나서 아침에 내릴 것 같으니까 아침에
소부장이든 뭐든 아침에 잠깐 들어줄 때 수익인 13,000원대는 갈 거니까 수익인 코스닥 150 내버려지는 수익 실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설명할 때 바이오들도 수익이 나가 있는 건 아침에 내가 안 좋으면 아침에 바로 수익, LNG 바이오 들은 아침에 바로 수익을 다시 사고 하든지 본인들 판단해. 그리고 전부 다 21선에만 갖다 놓은 거. 오늘 아침에 ABL 바이오 같은 거 불장에서 양봉으로 쭉 갔잖아요. 그럼 팔고 좀 줄여가도 되잖아요. 양곤이도 마찬가지고 D&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도 오늘 양봉까지 갔었잖아요. 그 내단가가 거기면 그거 전부 다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지금 뭘 몰빵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고 시장을 못 사면 주식을 어떻게 사요? 그럼 코스닥이 21선도 못 넘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저항선 21선도 못 넘어가고 끝이 날 시장이면 코스닥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없애버려야지. 주식 시장에서 21선을 못 넘어가는 주식 흐름이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이슈를 두 번 사용하지 않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자는 거죠. 이 라인에서는. 이 라인. 여기서, 그래, 막 큰 돈 주고 막 샀다. 예를 들어서. 뭘 살 건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사라 한 거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만 하는 기로 한 거예요. 삼성전자 차트에서 저희들이 여기 이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삼성전자만 하기로 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분의 말씀도 맞죠. 제가 판단을 잘못해가 예전에 종목이 그렇게 영상이 저는 영상 하나도 안 지웁니다. 저 그대로 있으면 내가 다른 말을 하겠 오해도 될 수 있고 잘못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그렇게 알고리즘요. 저 알고리즘 그래가지고 뭐 그 제 영상에 들어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냥 공부방 하는 사람들 4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늘 보는 분들의 힘듦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래서 들어오는 줄 알지 뭐 잘 모릅니다 이런 거야. 시골 오치내가 뭘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겠습니까 뭐는. 그리고 제 목적이 뭐 반복학습이라고요. 영상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반복학습을 하는 중에 중간에 이슈가 생겨갖고 뭐가 터닝이 되면 뷰가 달라지거나 해법이 달라지고 지금 똑같다니까요. 지금은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슈팅하면 끝이라고. 다른 거는 그 슈팅에 동참 못 한다니까요. 왜? 맨 마지막 슈팅은 딱 한 종목에 몰빵되게끔 해야만이 포모가 와서 다른 거 다 팔아가 그때서 다 팔아가 꼭지 잡으러 가거든요. 그게 주식이 똑같은 평생 그건 안 바뀌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그때 돼서 포모에 신규로 사는 사람 그때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안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냥 올라가면은 내려가는지 보고 내려갔으면 올라가는지만 보고 아침 1시간만 세트법을 해가지고 내 필요한 돈만 벌어놓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내버려지는 제가 아침에 저도 아침에 팔았어요. 어제 12,600 아랫게 12,630원에 산 거 어제 12,000 그거 630원도 600 산 거 아침에 13,100원 넘어갔는데 팔죠. 뻔히 밤샘 하면서 우시하고 보고 점도표 다 봤는데 그러놓고 글도 써놨는데 아침에 코스닥 150 내버려지 수익인 건 일단 다 팔으라고. 저도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샀다고. 그게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그렇게 하는데 돈이 갔다가 내려올 걸 아는데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손실을 봐요. 수익일 때 팔면 되지. 그건 시장을 사는 건데 언제 팔아도 바로바로 매도가 되고 언제 사도 바로바로 매수가 되는데 수수료도 작고 그것도 사놨다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이 내려갔다만 그거 상관 안 한다니까. 그리고 뭐 제가 50% 적어놨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50%가 아니고 그 대응을 하기로 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기로 한 자금에 남아있는 자금에서의 반이란 말이에요. 그 반은 내일 또 산다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한꺼번에 50% 사, 그런 말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여기서 내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 하면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10배, 15배 오른, 저희들도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17,000원대부터 우리님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와다 4만원대 파신 분도 계시고,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끌고 가고 안 하고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 코스닥이 아직 21선도 못 넘, 그러면 이 시장이 이 20일도 못 넘고 끝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끝이 이렇게 끝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렇게가 끝날 시장에 무슨 그러면 프리미엄을 도입을 하니 정부가 나선단 말입니까? 그리고 반도체 시대라며요. 그 반도체 소부장이 다 투매가 나와가지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전부 다 양봉이었으면 더 올라갔겠죠. 그럼 팔지 사겠습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전체 제주 반도체 빼고 나면 전부 다 음봉 아니에요. 그냥 시총 큰 것들 다 음봉이잖아요. 그래, 다 그래, 금리 때문에 나쁘고 어쨌든 소부장은 온 여의도 바닥이 실적이 좋다며. 그 지네들이 다 거짓말 사기치는 겁니까? 국민을 상대로. 증권사 아들 직원이라는 것들이, 연기금 애들이라는 것들이 그 거짓말 치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그런 것, 그 자료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부장 전체가 눌려 있는데, 그래 좋다. 금리 때문에 그래 2차 전지, 바이오, 로보트가 안 좋다. 4개 섹터니까 코스닥이. 그럼 그 4개는 안 좋았다면 오늘 그래 그 조정을 받아서 갖고 지지라인에 왔으니까 조금 더 빠지든 말든 소부장은 반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그러면 소부장만 반등을 해도 이 21선까지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수가 21선까지만 가도 오늘 사는 거는, 오늘부터 분할로 내일까지 사는 거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지 그걸 리딩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오해는 마시라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물론 제가 언급한 방송을 보고 하이브를 샀다가 30%로 손절했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하이브를 지금도 똑같은 뷰입니다. 네. 하이브의 공연 횟수 곱하기 1회의 수익률 곱하면 기존의 방탄소년단이 하이브에 없을 때의 실적 곱하기 해서 30배는 증가를 할 수 있는데요. 내년까지 계산을 하면요. 그러면 기대감에 해갖고 뭐 작업을 했든 어쨌든 뭐 방식이 핑계대가지고 뺐든 간에 저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보거든요. 분석이 잘못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뭐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럼 뭐 현대차는 갑니까? 아니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잘못된 의견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 하니까 사과를 드려야지. 사과도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분석이 잘못돼서 주가가 나빠질 수는, 시골 아마추어가 그럴 수는 있는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마치 리딩이나 하고 종목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사라 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 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여기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300명 분들이 다 다른 조건으로 처음에 4명 때문에 시작한 이 일이 지금 300여 분들의 많은 종목들이 어느 종목들이 있는지 거의 다 알 정도지만 그걸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다 손절해가 가라 하면 그건 내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손절을 함부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주식을 주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손절해가 그 손실 확정되면 멘붕이 와가지고 소뚜껑 정우군 온다니까 진짜로. 제가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소뚜껑 정우군 생겨가지고 주식을 엄청 무서워해져 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회복을 못 해요. 좋은 단가에 샀는데 못 기다린다니까요. 이번엔 잘 산 건데도 조금 올라가면 무서워가지고 팔아버린다고. 그러면 손실 금액을 어떻게 회복을 해요? 그리고 손실이 났으니까 이슈가 나왔잖아요. 연준이 발표가 됐잖아. 그 매파적이래. 그러니까 오늘 조정이 오는 거잖아요. 그걸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통상적으로 연준이 이틀 반영했잖아요. 그럼 오늘 반 사고 내일 반 사면 되잖아요. 그럼 반등을 줄 때 수익 날 확률이 높으니까 종목은 모르니까 어떤 게 갈지 모르니까 지금 다시 종목 2,700개를 공부해가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사보자는 논리인 거예요. 그 시장을 사서 가면 시장이 가다가 안 가면 이평선 21선 또 못 넘으면 또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수익금을 늘려가면서 또 물려있던 것도 조금씩 기대감을 가고 그걸 꼭 굳이 안 팔아도 놔둬도 돼. 그 정부에서 뭔가를 한대잖아요. 그럼 정부가 한다는데 개인이 기다려보면 되지. 어떤 식으로는 발표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적 좋다며. 실적 시즌 되면은 실적이 좋은 반도체 소부장주만 돌아가도 이 파트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세트법을 하든 레버리지 단타를 하든 삼성전자 단타를 하든 그런 게 하면서 포모 없이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내면 포모가 안 와요. 그러면서 실적 나는데 7월 말까지 가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을 하면서 금방 사면 금방 수익이 나야 돼요. 그럼 맨날 그 빨간 북만 따라다녀야지. 그거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뭔 주식이에요? 도박이나 같은 거지. 아닙니까? 주식을 어떻게 금방 사, 금방 수익. 그거는 스캘핑 하는 사람들을 하는 거고, 뭐. 물려있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이 없어서 물렸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할 매수를 안 해가 고점에서 한 번에 사니까 힘들다. 그걸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는 분할을 해봐야지. 그런데 다음에 또 왕창 산다. 그럼 아직 멀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가 되고 위에 가면은 이거 뭐 여기서 좀 더 가면 뭐 집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안 가면 어떡하지라는 조금은 걱정을 하면서 위에서는 걱정을 하고 아래에서는 공포를 이겨낼 줄 알아야만이 확률적인 주식이 확률 게임 아니에요. 이길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분할로 사고 과하다 싶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구간에 가면 줄일 수 있는 게 주식 아니에요. 혹자들은 그러죠. 아이고 제 축구 같은 게 가만히 사가 들고 있었으면 그건 지나오고 지가 들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 지가 들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라고. 우리나라 주식 전문가들 지수 2600 갔을 때 전부 다 주식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2784 갈 때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그랬어요. 눈도 꼼짝하지 마라 그랬어요. 2600, 2560, 2650 되니까 정건사 직원들도 나오고 온 방송에 찾아보세요. 전부 다 주식 비중 줄이라고 그랬어요. (2135) 가고 2276 갔을 때도 전부 다 주식 줄이라 그랬어요. 30% 줄여놓으라고. 개코 같은 소리들 하고 자빠졌네. 거기가 어떻게 주식을 줄이는 자리예요? 사는 자리지. 더 끌고 가고 안 가고는 본인들의 판단이에요. 서로의 여건이 다르고 진짜로 내가 돈이 얼마 없어서 매달 벌어서 주식으로 벌어서 생계를 해야 되는 사람은 한 달 안에 수익을 봐야 되고 더 가더라도 저처럼 분기 투자자들은 6개월 안에만 하고는 안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 팔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막 세월은 뭐 좋은데 뭐 이거 뭐 구경도 하고 재밌네 하면서 평생 하려다 끌고 가려다는 사람은 끌고 가는 것이고. 각자의 필요한 돈을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가 원하는 쪽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주식이지. 온 방송이 전원주가 뭐 평생 들고 있으니까 돈이 몇천 프로 났다. 그러니까 몇천 프로 이제 사나면 뭐 할 건데. 그 교수집 딸내미 선생님 하다가 그래 생활고역에 치달리지 않고
물론 알뜰하죠, 그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 주식을 팔 필요도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고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 주식이 올라갔을 때 파는 게 정상이지 들고 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 들어가 온데 아파가 병원 다니고 그 인제서 1000% 2000% 오르면 뭐 할 건데 그거 써도 못 할 텐데 아니에요. 그게 옳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을 즐거움을 사랑하는 가족하고 쓰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의 즐거움을 알아야 다음에 투자할 때도 신중하게 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투자를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가 있다가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평생을 욕바지 하다가 술이나 먹고 살다가 이거 뭐세요 이런 난리가 났노 땡 잡았네 하고 그걸 파는 그 사람들은 또 옳은 생활이 될까요? 아닙니다. 흥청망청 쓰고 말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하는 습관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기업이면 벌써부터 잘 돼가 투자를 했는데 이번처럼 인공지능 슈퍼 사이클이라 해가 오로지 반도체만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삼성 하이닉스 만 찍는다면 그 둘이가 찍는다. 그 둘이가 아니죠. 그 둘이 옆에 데리고 가는 보디가드들 삼성전기하고 SK스퀘어 데리고 가서 찍겠죠. 찍고 나서 맨 마지막 슈팅은 이제 둘이서 가겠죠. 손잡고 그 애들 안 갑니다. 그러고 슈팅 날 때 뭐 다른 것들도 조금은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끝내겠죠.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가 안 끝났으면 주식시장이 계속 저 하늘나라 가 있어야죠. 과유불급이 유일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결국 나중에 과하면 다 뱉어냅니다. 저라면 그랬죠. 지금 또 이 방송 들으면 또 지나간 욕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로 수억을 벌었다면 지금 파시고 집 사러 가시라고 왜 거기 매일 신경 쓰면서 보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요? 500만 원 간대요. 500만 원 간다 해서 들고 있다고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라면 그렇게 많이 벌었다면 저라면 내 아들이나 내 손주에게 주겠습니다. 보태가지고 집 사라고. 집이 없는 딸내미 집을 사주든지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 집이 있으면 나중에 노후에 팔아서 쓰라 하면서 땅을 좀 사놓겠습니다. 그 어차피 연말 가면 대주주 그 세금 얼마나 내야 되는데 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눈치 보면서 여기저기서 홍보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팔아줄 것 같습니까? 각 증권사나 사모펀드 투신이 지네들 고객돈부터 먼저 팝니다. 오만 좋은 뉴스 내면서 지네들 고객 VIP 고객부터 먼저 팔아요. 안 팔 것 같아요. 봅시다 올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뭐 대주주 물량을 올려주면 뭔데 올려주는데요.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세수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세수가 뭐 몇 배로 넣는다고 자랑 다 해놨는데 나중에 돼서 그걸 또 올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정부가 아니지. 그건 국민들 기만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세금 회피 물량은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은 버는데 세금 내기는 싫어한다고요. 아까워하거든요. 그냥 내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추석 전후로 그때 팔겠나 연말에 팔겠지부터 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뭐 저는 하반기에는 계속 판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수익들을 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 SK스퀘어, 삼성물산 뭐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위에 관련된 현대차부터 관련해가 여우에 있는 좀 거의 다 엄청나게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소부장들 거의 10배 이상 다 났죠. 로봇도 10배 이상 난 거 천지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렇게 돈 번 데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전력 전선 있는 쪽도 바닥에서 보면 원전 뭐 이런 것도 조선 이런 것도 10배씩 난 거 천지입니다. 네, 조방원 전전도. 나머지만 수익이 없어요. 없죠. 나머지는 뭐 있습니까? 올라봐야 1배, 뭐 2배, 뭐 이런 거. 그 정도는 대주주 해피 물량이 안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 물량이 안 쏟아진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다 힘든 분들입니다. 물린 종목은 똑같습니다. 그냥 뭐 여기 있는 방에 계신 분들은, 방이라기보다는 저한테 와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똑같을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게임 유메이드부터 해서 게임, 여기 기본 제일 처음에 물린 분들이, 그 다음 바이오 백신주부터 해서 그냥 바이오, 한국 BNC 물린 분도 아직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백신주들부터 해서 뭐 백신주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했던 게 이게 네이버 카카오 게임, 그 다음에 바이오 백신주 아니에요. 바이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2차전지 광풍에 왔던 2차전지. 그 금양부터 엔캠 막 이제 폭락을 맞은 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작은 소부장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 형제들 계속 지금 뭐 위해감 줄이고 해가 어떻게든 단가는 많이 내려왔겠지만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 분들. 그 다음에 LNF, 대주전자 재료, 코스모 신소재, 뭐 코스모 화학, 뭐 나노 신소재, 윤성 FLC, 뭐 이런 첨보, 뭐 다 이런 쪽. 이분들이 다 해요. 다른 종목은 없습니다. 여기 다 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에코프로 관련주들이나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2차전지는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밑에 사고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그거 지금 계속 하는 수밖에 없고,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이번에 들어올랐으니까 다 해결됐을 거고요. 그건 원래 우리가 20만원, 29만원 했으니까 그건 다 해결됐을 거고, 카카오는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면 안 돼. 한 주로 더 사면 안 돼. 왜? 옛날에 67,000원에 팔아야 못 팔았기 때문에. 그럼 기다려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아무 수급 아예 없는데 뭐 방법 없지. 기다려야 돼. 바이오도 마찬가지잖아. 바이오도 갈듯갈듯 하면서 요즘 뭐 한미약품이 수출 계약을 해도 그만, D&D 파마텍이 뭘 해도 가다가 그만, 알테오젠이 뭐 했다도 그만, ABL 했다도 하루 반짝 그만, 다 공매도. 그러니까 시장이 의도를 가지고 눌러버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 대응은 하지 말고 시장만 대응을 하잖아요. 시장. 그 시장이 살만한 여기서 분할로 사가지고 여기 만몇 정도 샀을 때 여기 왔을 때 수익 난 사람도 있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지지선 라인이 200일선 위에서는 올라왔으니까 5일선도 뚫고 올라가고 21선 저항 맞으니까, 그래도 밑에 장기 라인이 2개나 있는데 오늘 내일까지 빠진다고 연준이 빠진다면 여기는 사볼 만한 자리잖아요. 개인 초보들은 눌릴 때 모아서 사는 게 낫지 괴상성은 못 산다니까요. 살아 해도 못 삽니다. 왜? 프리장에서 이미 들어놓고 시초가 떠버리기 때문에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눌림을 줄 때 이 눌림이잖아요. 이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3%. 요즘 시대에 3%는 조정이 아니에요. 하루에 뭐 8% 10%씩 움직이는데 뭐 3%는 눌림이지. 내일까지 또 3% 하면 이제 이틀이니까 6%니까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 조정에서는 사야죠. 그럼 주식을 조정에 안 사면 언제 사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최대로 땡겨놨네요. 하이닉스 봅시다. 하이닉스도 뭐 그대로 다 땡겨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대로 풀로 땡겨놨네요. 풀로. 그 다음 다른 거는 뭐 지금 있습니까? 다른 거는 그대로 다 눌러놨잖아요. 다 눌러놨네. 그럼 내일도 뭐 아침에는 삼성전자 가지고 띄우겠네요. 그러니까 선물 차트 잘 보시고 내일 음봉이 뜨는 날은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죠.
음봉이 눌림으로 주고 들어가면 그래도 그건 내 거 아니죠. 음봉이 뜨면 일단은 매수 중단하셔야죠. 그럼 눌림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음봉이 뜨는 때까지는 보유자들이 들고 가면 되겠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코스닥은 과매도권이니까, 바닥권이니까 내일 눌리면 더 사보는 전략. 저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그 종목 대응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수급을 대놓고 다 끌고 가는데, 그럼 자, 종목을 빠르게 한번 볼게요. 제가 거짓말인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에 올 종목이 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갑자기 들어 올리잖아요. 외국인들은 비중을 제가 얼마까지 비워라. 어제 몇 프로였다고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47.06%인데 벌써 41.57%가 0.5% 올랐잖아요. 들어 올리는 역할이잖아요, 지금. 그동안 안 사다가. 이때 조심해야 된다고, 단기로. 여기서 지금 슈팅을 줄까요? 슈팅을 주면 이거 열립니다. 37만원 전고점 열립니다. 그러면 40만원 보러 가는 거예요. 뭐, 이번에 바로 따라서 그냥 땡겨놓고 한번 땡겨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매일 삼성전자 세트법 말고는 안 합니다. 지금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자, 투신상호펀드 연기금은 비중이 높으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투신상호펀드 금융 요 몰빵이에요, 몰빵. 자, 그러면은 다른 거 볼게요. 또 거짓말인 거 뭐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다음 자, 에코프로 BM 투자 볼까요? 자, 어제 똑같죠. 보험애들 계속 이 공매도 갚았다 빌리줬다 하는 거고, 투신상호펀드 계속인데 물량이 조금 줄었죠. 이제 줄죠. 물량이 좀 줄잖아요. 투신상호펀드 연기금 아니에요. 왜 줄겠습니까? 공매도 보세요. 오늘 공매도 22%예요. 아랫게 13%, 어제 16%, 오늘 22%라고. 이런 공매도가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더요. 아이고, 왕초보야, 우째 여의도에서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홍보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네들이 단체로 동시도발적으로 일괄적으로 공매도를 쳐놓고 홍보를 하면 그게 역적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저가 이렇게 공매도를 대놓고 치는데 여기를 대고 개인 보고 사라 하면 그 새끼는 나쁜 새끼 아니에요. 똥싹 불러도 안 되는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마 그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차마 그 짓은 안 한다고. 맞죠? 다른 거 있습니까? 자, 에코프로 공매도 아닙니까? 여기 공매도 꾸준하게 안 칩니까?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제 조금씩 갚죠.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13% 넘어가면 부담스러워 한다 그랬죠. 자, 보험, 투신, 상호펀드 연기금 아닙니까? 틀렸어요, 제 말이. 이거 며칠째인 줄 압니까? 몰빵이에요, 몰빵. 그러니까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이 수급이 내가 만듭니까? 증권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포스홀딩스. 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상호펀드 연기금 아닙니까? 자, 틀렸어요. 얘도 2차전지로 분류되잖아. 틀렸습니까? 어? 틀리냐고요. 그러니까 봅시다.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 금융투자보험 투신 상호펀드 연기금 아닙니까? 언제 계속 팔죠? 아닙니까? 매도. SK이노베이션 금융투자보험 투신 상호펀드 연기금 아닙니까? 외국인 애들이야. 지들이 뭘 하든 간에 국내 애들이 더 얌생이라고요. 국내 애들이. 왜? 오로지 한 곳으로 돈을 몰아서 슈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험 와서 오는 사람 오고 손절할 사람 할 거 아니에요. 보험 투신 상호펀드 연기금 아닙니까 이거? 포스코프치 보험 투신 상호펀드 연기금 아닙니까? 어제하고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 제가 어떻게 코스닥 레버리지 말고 뭘 대응을 하라 하겠습니까? 카카오 보험 투신 상호펀드 연기금 아닙니까? 외국 놈은 샀다 팔았다라고 하죠. 얘들은 더 하다니까요. 공매도 얼마나 제한나 봅시다. 17%, 12%, 10%, 10%, 14%, 10%, 10%, 10% 아직까지 공매도 더 채울거든요. 아직 좀. 자, 바이오 대장 가봅시다. 알테오젠이 아니고
오늘 이유를 ABL 바이오는 어제 그것도 냈는데도 오늘 보세요. 다 아닙니까? 다 연기금하고. 이슈가 있는데도 이런데. 자, 이런데도 제가 그러면 종목을 지금 대응을 하고 이걸 이렇게 사서 하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나마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종목 그거 복리의 마법, 하향 복리의 마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건 시장이잖아요. 종목하고 다릅니다. 개별 종목하고 하는 게 다르다고요. 물론 레버리지니까 그거 논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시장이잖아요. 개별 종목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박살이 나지만요. 시장은요. 지금 주도주가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에도 반도체 소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반도체 소부장이 안 움직였잖아요. 전부 다 눌렸잖아. 바이오 눌리고 2차전지 눌리고 자동차 눌리고 로봇 눌리는데 그런 거는 원래 다 눌린다 치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도 장비, 부품, CXL 전부 다 눌렸잖아요. 여기도. 그럼 걔들만 반등을 내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땡겨놨으니까 걔네들이라도 반등을 주면 요 단가보다는 내일 높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 담은 조금이라도 12,000원에 샀는데 오늘 아침처럼 13,000원 얼마에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떠가고 13,300원 갈 때 담은 5,600원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가를 주면 사고 13,000원대 가서 안 가면 팔고 또 어제 12,000원대 채워놓은 거 또 13,000원대 안 가니까 오늘 아침에는 제가 케빈 러시 때문에 연준 때문에 팔아라 했으니까 아침에 팔고 그리고 또 바닥에 오면 이것도 좀 사놓고 그럼 내일이라도 또 소부장이 반등을 했는데 연속적으로 양봉이 밑에서부터 뜬다든지 갭으로 떴는데 예를 들어 반등을 줬는데 양봉 2개가 뜬다든지 그때 안 가면 여기서라도 또 좀 줄이고 희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을. 아무 희망도 없이 그러면 에라이 세워라 내워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도 이렇게 여기 지금 저희들이 여기 라인에서는 그래 11선도 있고 5일선 돌아가 요 저항이니까 요 저항에서 요 기준봉은 지네들이 공매도 갚은 거잖아요. 끝이 없는 캔들 끝까지 밀었을 때는 저가 공매도를 깎기 때문에 끝이 없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닥에서. 요걸 고가 얼마예요? 12,570원. 저가가 얼마예요? 어제 아래 이 양봉의 저가가 12,520원. 꼬리로 여기는 터치 해놨는데 오늘 몸통으로 딱 완전히 해놓은 거잖아요. 확인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사볼만 하니까 사는 거지. 추천을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또 우짜하게 알고리즘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70%만 쓰라고. 남겨놓으라고요. 현금도. 이걸 다 사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100이라는 현금 중에 70%만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서 사고 이건 들고 있으라고. 갈 때 살 거라고. 원칙은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은 매일 안 볼 것도 볼 필요가 없는 영상이에요. 왜 이걸 봅니까? 매일 보고 물려있는 분들이 하나씩 체크하고 흐름도 보고 방향성도 보고 얘만 보면 좀 코스닥이 아직 못 가는구나. 어느 소부장도 못 가. 그래도 소부장이라도 있으니까 여기 있구나 하잖아요. 그 흐름을 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종목 리딩하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뭐 해요? 그 전문가 시험쳐가 전문가 따가지고 유료 회원비 받고 유료 방송을 해야지.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게 리딩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는. 그러나 제 의견의 방송을 보고 주식을 손실을 봤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제가 잘 수렴을 해서 방송을 할 때 이제 앞으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래서 좋으니까 분할로 좀 사시든지 그런 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리딩을 하는 곳이 아니고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을 조금씩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쌓아가는 곳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 세트법을 할 때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은 돈이 되는 그거 잘못하면 물리느냐 어떻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래 15분 봉이라는 게 그래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가서 출발할 때는 지금 추세가 좋은데 올라갈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는 시기가 나오는지를 보고 있다가 시작을 하고 양봉 두 개를 섰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음봉에서 5선을 맞으면 여기서, 그리고 시드가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엠노나 아이패밀리 SG처럼 수급이 아예 없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한 5주 팔면 요거, 그 엠노는 한 5주 팔면 요것도 5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5주 팔아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 손실이 났으면 그 5주 갖고 여기서도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하고 3시쯤 되면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별일이 없는데 내려가네? 내려갔다가 올라갈 양봉이면 좀 사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외주들의 조금씩 손절한 거 가지고 5만원, 10만원 손실을 요렇게 요걸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회복하면 또 하고, 뭐라도 하면서 가야지 대응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또 소액 투자자도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다가 아니잖아요.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여기 방법이 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네? 그러면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양봉이 떴네? 그러면 가볼까 하면서. 그럼 양봉이 떴으니까 레버리지를 사러 가야지 하면서. 이 레버리지를 가서 사면 되잖아요. 이거 갔다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삼성전자랑. 그러나 소액 투자자한테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2배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소액이지만 수익률이 조금 더 좋잖아요. 수익금이. 그럼 좀 벌어놓고 가다가, 여기서 자꾸 그 세시된 팔아놓고, 아니면 가다가 내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수익이면 팔고 볼일 보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 거로 활용을 하고, 우리는 또 나이가 있으면 황혼이니까 품위 유지비 정도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먹대 투자를 해가지고 매일 앉아가 이걸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그 기법을 만들어서 영상을 찍은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움이 되라고 한 취지지, 그걸 제가 뭘 어떻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 박스에서 가둘 것인데 요 넘어갔으니까 이제 물렸던 사람들은 내일 양봉을 주면 매도하셔야 돼요. 더 가든 말든 그 원칙은 지켜야 돼요. 혹시 막 모아가던 사람들은 내일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아침에. 내일 일단 양봉이니까 내 아침에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제가 이거 수익 실현해? 없나? 그런 뜻으로 한 것이지 뭐 무작정 그렇게 한 거는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님들도 저의 의도를 잘 아시잖아요. 그 나는 여기서 막 왕창 샀다 코스닥 150 내버리지 다시 봅시다. 지금은 뭐 코스닥 150 내버리지 하나 갖고도 아직도 분할 매수가 안 되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 자, 일단 왕초보 네가 하라는 데서 여기서 일단 내가 이거를 어겼다. 그럼 반성을 해야죠. 내가 1,000만 원 있었는데 네 말 맞다라 700만 원치만 사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그것도 한꺼번에 다 샀붙다. 네가 1, 2, 3, 4로 사라 했는데 그냥 한참 다 샀붙다 1,000만 원. 그래 왕창 물렸다. 반성해야죠. 그럼 14,000원입니다. 단가. 그거 한 번에 샀으면 14,000원 단가예요. 14,000원, 14,130원까지. 거기가 한참에 산 사람들이 이유 없습니다. 기준가가 14,000 처음에 요 내려올 때 양봉의 고점이 여기가 14,170원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왜? 내려올 때 장대 음봉의 그 저점이 여기고 올라갈 때 천양봉에 내려올 때 장대 음봉이고 여기거든요. 그럼 뭐 한 번에 이거 막 올라가겠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니까 뭐 가겠지 하고 한 번에 산 사람들은 단가 딱 요 단가입니다. 14,000원에서 14,150원 요겁니다. 여기. 그 여기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돈만 좀 더 있었으면 여기 한 번만 더 사면 수익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못 사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이미 여기서 14,000원에 70%만 샀더라도 그래 30% 돈만 여기서 왕창 사도 이미 단가가 13,000원 얼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해도 되는데 못 하는 거야. 이제 한 번에 다 샀으니까 오겠지 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요. 갑니다. 가기는 시간이 걸리겠죠. 언제 내일이라도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21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주식은 없어요. 21선도 못 넘어가는 주식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 끝난 거예요.
그럼 여의도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기를 친 거예요. 코스닥 소부장이 그래 좋고 코스닥은 소부장이 안 가면 안 갑니다. 소부장을 사야 됩니다. 오로지 소부장입니다. 그 말하는 놈들도 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좋은데 왜 실적이 개판으로 나오는데 사기예요. 아무리 안 나와도 실적 시점 가면은 나오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사기친 게 아니라면. 개인 투자자가 그런 지표라든지 자료, 그거 증권사 애들이 나와서 하는 그 자료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레포트 보고. 그 레포트에 2분기 실적이 이만큼 나온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안 나오면 그 사기꾼이잖아. 그 애널리스트든 그 증권사 직원이든 그마들 다 사기친 거잖아, 국민을 상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레포트가 사기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죠. 왜 매일 전전긍긍 하시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이 고점에 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눌려 있는데 왜 뭔 걱정을 하는데요. 걔네들 실적이 잘 나오면 그 실적만 가지고도 여기는 넘어갈 텐데 중기 라인까지는 갈 텐데 15,000원까지는 갈 텐데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네. 왜 걱정을 하는데요. 내일 돈 빨리 써야 돼요? 그 돈 빨리 쓰면 요 30을 항상 남겨놓으면 이 돈 갖고 쓰면 될 텐데 왜 다 사는데? 뭐 잔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괜한 오해를 받잖아요.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식 마바라가 되느냐, 마바라처럼 리딩이나 하는 놈으로 오해를 받아가 그런 취급을 받느냐, 아니면 주식 친구로 대접을 받느냐, 그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왜 똑같이 하는데 왜 누구는 맨날 수익인데 누구는 맨날 물려있냐고.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고 잔소리를 하는 저 왕초보 저 인간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야 최후의 보루.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맨날 비유해서 그 12척 때문에 결국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계기가 된다고. 최후의 보루, 배수의 진을 칠 수 있는 자금은 남겨놔야 내 목숨줄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왕창 한 방에 다 사가 언제 옵니까? 언제 오는지 내가 어째 버스 차장입니까? 내가 오라야 하고. 아내가 큰 소리 치지 말았는데 아무튼 경험도 중요하지만 습관, 이게 주식을요 한 번에 사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사야 많이 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랬어요? 시장을 분할로 사야 종목도 분할로 사다가 가면 이번에는 시장이 나한테 이것만큼만 수익을 보라 하네. 그럼 그게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치밀하게 공부하고 좀 더 빠르게 세분화적으로 또 하는 경험이 생기고, 그게 쌓이고 10년 이상 되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응하는 방법도 빨라지고 기계적이 되면서 잦은, 그러니까 수익을 낼 확률이 갈수록 올라가고. 그럼 큰 욕심 지기지 말고, 제가 그러잖아, 1년에 내 시드에 30% 수익을 목표로 하라. 그 매해 그 30%만 달성을 해보라, 잃지 않고. 그러면 1,000만 원이 1,3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 그 생각을 해보죠. 그럼 1,000만 원이 1,300만 원이 됐네. 그 다음에는 1,690만 원이 됐네.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음에 2,400만 원이 됐네. 응? 다음에 3,120만 원이 됐네. 다음에 4,000만 원이 됐네. 그 다음에 5,200만 원이 됐네. 그 다음에 6,700만 원이 됐네. 다음에 7,900만, 8,000만 원이 됐네. 그 다음에 1억이 넘어갔네. 1억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1억 3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대가 금방 늘어난다고. 1억을 만들면 시대가 금방 늘어요. 그래,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 데까지는 기간이 길지만 1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1억 3천, 그 다음에 1억 6,900, 그 다음 바로 2억이에요. 3년에 2억이 된다고. 그럼 2억이 되고 나면요, 2억 6천. 아니에요. 그 다음 바로 3억 3천, 2년 만에. 그럼 3억이 넘어가면요, 그럼 2년 만에 또 4억이 넘어가고요.
아니, 4억 5천이 넘어가고요. 그 3년이 5억이 넘어가고. 그렇게 자산을 불리는 거예요. 주식의 원래 목적이. 그게 복리의 마법 아니에요. 그게 주식 수익 복리의 마법이라고요. 언덕에 올라가 눈이 온 날 촌에 시골에서 눈을 또홀돌 뭉쳐 거기서 떼굴떼굴 굴르면 그 가면서 눈덩이가 불어나는 그게 주식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주식 평생 안 할 거예요. 주식에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식에 한 번 발을 들이면 죽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정권 계좌에 내 돈을 놔두면 그건 내 돈이 아니라고. 정권사 돈이지. 내 돈화 하려면 그래 올해 엄청나게 벌었으면 빨리 가서 내 집 사라고. 내 땅을 사든지. 아니 그 정도는 못 벌었는데 저 그럼 뭐 남편 그 구박만 하던 남편 그 하다못해 차도 한 대 바꿔주든지. 실제 현물이 남아야 내 거라니까요. 주식은 한순간이라니까요. 이 대세상승장이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원래 대세상승이 2년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피크를 이루는 데까지. 밑에부터 물론 뭐 바닥을 다지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준비 과정에서 아무도 의미 없는 구간이고. 아닙니까? 지수차트 한번 봅시다, 그럼. 코스피 지금 2년이 미친 장 아니에요? 코스닥 그때 요 미친 장 다음에 이 미친 이 난리가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안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2년 상승 후에 급락하는, 이 다 반납하는 장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이 2년 후에 다 박살낸 이 장이 안 온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2년 후에 그래, 내년에도 가고, 후내년에도 가고 장담할 수 있냐고. 장담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다 가져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는 사람 있냐고. 지그들 말 맞다나 지금 더 살아. 뭐 몇 배 간다, 10배 간다, 아직도 더 간다. 그 더 가면 지네들은 집 다 팔아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더 간다면 다 팔아와서 사야지. 왜 안 사는데, 저거는? 왜 파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개인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지. 아니, 그래, 이 2년 후에 이 폭락장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 내년에. 시장이 좋으니까요. 기고만장이라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그게 기고만장이에요. 기고만장은요, 주식 베테랑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물론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는 갈수록 어깨가 올라가고 금방 지어질 수는 있어요. 왜? 내가 낸대잖아요. 그러고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고 최고입니다 해주고 으쌰으쌰 되죠.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래, 많이 벌었으면 주식을 빨리 팔으라고. 팔아가지고 내 걸 만들으라고. 주식은 주식일 뿐이라니까요. 내일이라도 5연속 점 하한가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대견 사태 때 그 멀쩡하던 주식들이 점 하한가 5번, 6번 그 맞을 줄 알았어요? 알았냐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서 기고만장하고 까불고 있단 말입니까? 큰 돈을 벌었으면 조용하게 돈을 찾아가지고 내 거를 뭐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뭘 해놔야 내 끼 되는 거지. 그래 세금 낼 거 딱 내고 딱 정리하고 조용하게. 그게 주식이에요. 많이 벌었으니까 팔아서 뭔가를 한다. 목적이 있어서 주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한테 자랑하고 막 죽을 때까지 막 나이 90살 될 때까지 해가지고 워렌 버핏처럼 90살 때가 내가 막 돈을 1600조 2000조 벌었네. 그거 자랑하려고 주식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다 보니까 주식을 몰라서 물리기도 하고 손절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용을 써가 반대 매매도 당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엔 2배로 더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왕초보째 인간은 뭐 맨날 분할면서 그래 뭔 돈이 되나 만방에 몰빵 이래야지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고 이래 보니 안 되네 진짜 현금이 없으니까 꼼짝을 못 하네
아이고 저번에 삼성 현금만 있으면 삼성전자 28만원 박살났을 때 왕초보 저 인간이 저기 뭐 20매 뭐 6만원까지 밑으로 걸어놨다더만 저기 미친다 했더만 진짜 28만원대 올 때 아이고 내가 현금 있었으면 저걸 그때 샀으면. 그러니까 현금만 있으면 시장이 주는 기회를 이용도 할 수 있고 또 이럴 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보충도 할 수 있고 맞구나. 그럼 나도 앞으로는 내가 재산이 저 주식을 하는 시대가 1000만원이면 700만원만 가지고 주식을 하고 300만원은 저 인간이 항상 말하는 저에게는 아직 12세계 배가 남았습니다. 저 논리를 해야 되겠구나. 저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최후의 보루로 배수의 진을 치고 집중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기다리니까 시장이 기회는 주는구나. 내가 급할 필요가 없구나. 시장이 뭔 일이 있어가 갑자기 폭락이 나왔대. 근데 별게 아니라 그때 사면 되는구나. 그 모르면 저 인간이 삼성전자만 하라. 모르면 그런 기회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만 사면 되는구나. 하이닉스를 사든지. 근데 하이닉스는 어이구 내가 돈 300만 원 밖에 없는데 어이씨 한주 기분이 좀 그런데 에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1조라도 사자. 뭘 하든지 결국에는 바닥을 다지고 뭐가 어떻고 인공지능 밸류체인이 어떻고 오만 개소리를 하나 결국에 맨 마지막에 굴뚝을 세우는 것은 목욕탕 굴뚝을 포항제철의 굴뚝은 결국에는 쌍두마차가 올라가서 불꽃을 쏠 것이다. 그 불꽃을 쏠 때도 따라가고 있으면 나는 다시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 굴뚝이 만들어질 때 나는 조용히 내려야 돼. 그게 진짜 고수다. 내려가지고 집 사러 가야 돼. 황초보 저 인간이 에코프로 때 그 난리를 지를 때 제발 좀 이제부터 분할로 팔면은 120만원 가면 다 팔 수 있다고 팔고 땅 사러 가라 할 때 그 말이 맞더라. 이번에도 미체가 온 나라가 온 데 갈 때 팔아가지고 내가 땅 사야지. 지금부터 마음을 정하고 해야 된다니까.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아이고 씨 포문 오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럼 조금씩이라도 해보자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하고 있어야 된다.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보강을 하든지 오늘 수익이 안 나더라도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든 수익이 날 확률이 있는 곳이라면 조금씩이라도 주식을 더 늘려가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수익이라는 걸 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웃자노 하고 있으면 뭘로 수익이 나냐고. 주식을 사야 수익이 나고 로또를 사지도 않고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백날 빌어봐야 로또는 안 된다. 로또를 사야 5천원이라도 되지.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사야 5천원을 벌든 만원을 벌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손실금액에서 담은 만원이라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거 아니. 그렇게 경험이 쌓이고 자신감이 쌓였을 때 시장을 보는 눈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저거 한 10주 팔아가지고 10만원 손실 난 거 요걸로 메꾸고 나면 되네. 며칠이 걸리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재주가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를 때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해서 그게 또 장기 처리가 되면 또 좀 해보고 그러다가 2분기 실적 내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누워줄 때 수급이 확산이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은 더 수급이 오면 거기에 정부가 코스닥 부양책에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면 코스닥도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수급이 더 말라서 더 힘들겠지. 7월 말까지는 아주 마른 오징어 짜듯이 짤 수 있겠구나. 그럼 짜든가 말든가. 지금 내가 뭐 어디 갈 건데 가봐야 방법도 모르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있으면서 조금씩 해보자. 그게 쌓였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기대감이 생기고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책을 냈을 때 수급이 오면 그때는 이번 경험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어떻게든 그림을 그려놓고 준비를 하고 이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대응이 되지만 에이 너무 하지 뭐. 그때 되면 나도 할 수 있다.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뻔히 보고도 못 산다니까. 뻔히 좋은 뉴스 나오고 가는데 왜 못 사는데 바로 사야지. 1초의 망설임이 필요 없다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쫙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냥 사야지. 그리고 가다가 사는 거 안 가면 팔면 되지. 그게 기계적으로 될 만큼 경험이 쌓으려면 최소 수직 10년은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집중해서 해야 되고 되든가 말든가 내일 되면 되겠지. 그런 마인드를 하려면 아예 천하태평으로 길게 그래 가겠지. 어이 오다 보면 가겠지. 진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익이 다 나요. 왜? 태평이요.
주식은 긍정사람적인 사람들의 주식은 결국엔 다 올라옵니다. 왜? 순환이거든. 영원히 가는 주식이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포항제철에 16년 전에 물린 사람이 16년 만에 그 비싼 쌍봉을 찍었다고. 60만 원대를. 그러니까 수익 받댔잖아. 월급 탈 때마다 16년 동안 물타기를 했대. 포항제철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매달 월급도 좋고 뭐. 그냥 조금씩 조금 월급에서. 그 마누라한테는 말 못하고 욕 태백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용돈에서 조금씩 좀 탔더니 그 단가가 야금야금 16년 동안 물 탔더니 단가가 42만 원대 딱 되는데 뭐 60명 아이고 막 그리고 50% 수익이 났대요. 그래가 아내한테 큰 소리 이렇게 쳤답니다. 내가 그냥 가방 한 개 오다가 줬어. 당신 내 뒷바라지 한다고 20년 가까이 욕받는데 명품 가방 하나 써라 하면서. 응? 그 아내가 울더랍니다. 당신 나 용돈도 많이 못 줬는데 그 용돈 모아 이거 사왔나 하면서. 사실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게 주식이에요.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대박이 나는 그 사람들처럼 성격이 긍정적이고 조급하지 않고 망할 회사만 아니면 주가는 다 올라옵니다. 고점 회귀 원칙, 저점 회귀 원칙에 의해서 파동 이론에 따라서 가는 거라. 그걸 얼마나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즐겁게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주식을 즐겁게 좀 하라는 거. 오늘 그 따끔한 댓글에 제가 오히 감사를 드리면서 죄송한 마음. 그러나 제가 하는 이 방송은 주식을 리딩하거나 그런 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오늘 변명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님들도 그냥 너무 그냥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 지킬 것은 좀 딱 지키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늡니다. 주식이 늘고 남들이 수익이 똑같이 시작했는데 똑같이 수익이 날 때 수익이 좀 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덜 지치고 덜 무섭고 그런 게 자꾸 쌓이고 쌓여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경험. 수익을 못 내는 내 경험은 경험이 아니라니까. 계속 힘든만 되잖아요. 차분차분 소액이라도 해야 할 자리, 대응을 해야 할 자리, 준비를 해야 할 자리, 주식을 사야 할 자리에서는 한 주라도 조금씩 사보세요. 그래야 결과물이 나올 때 그 결과물이 수익으로 돌아오고 그게 쌓이고 쌓여야 수익을 내는 경험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뭐 큰소리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했는데 모두가 수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큰 자금 외국인과 기관들 세력 속에서 개인들이 살아남으려면 아주 악랄하고 얍삽하고, 지금은 과열권이니까 짧게 대응도 하고 수익이 나면 줄이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을 말고 다른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라오면 줄여야 돼요. 누구 말 듣고 이거는 이제 간다더라가 아니고 이슈가 나왔을 때 추매를 했는데 가다가 안 가면 그 추매한 자금은 드러내요. 즉 지금 물려있는 보유한 주식 그 수량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다 줄여냈으면, 저는 수익 나면 다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싹 다 수익이 나면 그냥 다 현금화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어차피 불꽃시옷은 7월 말에 실적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올 테니까 그때 되면 다른 주식들은 실적이 좋아가지고 올라가 수익이 나거든. 싹 다 줄여보시죠. 그리고 현금 들고 있는 게 오히려 하반기에 기회가 더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신 분 계시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